9번부터. 자, in deciding on your future career, it is no use concentrating on those areas in which you have achieved your best scores unless you are interested in them. 자, in deciding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를 결정하냐면 당신의 미래의 직업이요, 경력이요. 그러면 it is no use라고 할 때 사실 이게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건 동명사고요. 그래서 동명사의 한 부문적 형태로 여러분들 내신할 때 좀 본 적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ing 하는 게 쓸모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주 나오니까 표현을 익혀두시면 돼요. concentrating on, 집중하는 데 있어서 쓸모가 없대요. those areas, 이러한 영역들에 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네. 자, 여기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바로 뭐 튀어나와야 돼? 선행사. 그래서 선행사 이렇게 잡고요. 그래서 전치사랑 선행사로 해석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이 영역 안에서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너는 완전히 달성했어. 너의 최고의 성적을. 뭐하지 않으면 너가 그것들에 이 영역들에 관심이 없으면이라고 해놨는데, 야, 이게 뭔 말이야?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석이 이해가 돼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거? 쓸모가 없대요. 부정이죠. 그러면은 미래 경력을 그려나가는 데 있어서 뭐가 쓸모가 없냐면 집중하는 게 쓸모가 없대. 뭐에? 최고인데 너가 관심이 없어. 그죠? 이게 쓸모가 없다고요. 잘하는데 너가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영역이면 하지 말라는 거죠. 너네 경력에 도움이 안 된다고. 나중에 회사를 가셔도 내가 잘하는 일이지만 내가 앞으로 있어서 경력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업무냐, 또 그건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unless를 부정으로 뒤집어서 best score를 이미 성취를 했는데 관심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라고 바로 읽자마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전치사 플러스 선행사로 해석을 하셔라. 그래서 어순대로 여기까지만 볼게. 자, 결정하는 데 있어서 너의 미래의 경력을 쓸모가 없습니다. 집중하는 게 이러한 영역들. 근데 그 이러한 영역들 안에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너는 완전히 달성했어요. 그거 너의 최고의 성과를. 근데 너가 그것들에 관심이 없다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40번. 자, people with a low level of self-respect usually think over negative experiences. 자, 사람들인데요. 뭐가 있는 사람들이냐면 낮은 수준의 자존감이라고 하시면 되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usually 되게 think over, 생각하는 경향인데 over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뭐뭐에 대하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해를 about도 있고 on도 있고 over도 있다라고 하면 이제 너네가 생각이 복잡해질 텐데 전치사는 항상 직관적으로 감각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오버는 뭐냐면 위에서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느낌이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 그래서 생각한다라고 할 때 오버를 쓰면 되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 전반을 싹 다 생각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거는 뭐뭐에 대하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를 생각하냐면 당연히 낮은 자존감이 있으니까 얘네는 당연히 부정적인 경험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는 반면에 high level of spend, 자,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보냅니다. 뭐 하는데? recalling and enjoying positive memories 라고 돼 있죠. 얘네 둘이 서로 대립관계네. 그죠? while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 100번 이후로 가면 또 배울 텐데 while 우진이 너가 하는 뜻이 뭐 있죠? 반면에가 있고요. 준서야 또 뭐 있지? 동안회라는 뜻이 있죠. 이거 너네 특히 동안회라 쓰면 너네 분사구문 할 때 되게 많이 쓰잖아. while, 그지? 이게 왜 그러냐면 분사구문 할 때 기본적으로 while이 뭐냐면 동안이라는 뜻이 두 개가 같이 일어날 때 쓰는 거야. 두 개가 같이.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일어났을 때 속성이 공통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반대될 수도 있죠. 그래서 뜻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분화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뜻은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그냥 동시에라고 박으시면 돼요. 알겠죠? 이러면 왜냐면 이거는 가운데 있으니까 너네가 추론하기 쉬운데 접속사 같은 경우는 특히 맨 앞에 나올 때가 많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맨 앞에 나오면 너네가 항상 헷갈리는 게 이걸 동안해라고 해석해야 돼, 반면해라고 해석해야 돼 하다가 시금 끄는 경우 있는데 그냥 동시에라고 치고 뒤로 쭉 가서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굳이 내가 강조 안 해도 되는 게 low 해놓고 high라고 하는 거 보니까 y는 반면에구나라고 직감적으로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한번 또 배울 겁니다. 120 그쯤 가면 배워요. 자 이렇게 됐죠? 네, 이건 16번 넘어가고요. 자 31번 볼게요. 자, for students to be truly successful in today's challenging global economy. 승정아, 여기까지 해석해봐. 자, 이렇게 뜸들이면 망해 수능. 빨리 바로 가야 돼. 윤재가. 학생들이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투부정사 잡고 이렇게 갔다는 거네요. 알겠지? 승정 이거 바로 돼야 돼. 그래서 투부정사는 내가 늘 얘기했잖아. 준동사는 항상 의미상의조 잘 잡으시라고요. 그죠? 자, 학생들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라고 하시면 돼요. 어디서? 오늘날의 빡센 세계 경제 내에서. 자, higher education must라고 했네. 자,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은 must는 반드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필자가 주장하는 거죠. 반드시 recognize, 인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emphasize, 강조해야 돼요. 뭐라고 강조하냐면 practical and liberal education, 실용적이고 자유로운 교육이 are tightly coupled, 밀접하게 couple, 연관되어 있다고. 그리고 라고 했네요. 영화 이거 보자마자 바로 뭐라 해야 돼? 네 글자. 친구를 찾아주세요. 그래서 친구가 지금 대시잖아. 누구야? 그래서 뭐를 또 강조하냐면 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유롭고 실용적인 교육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또 뭐를 강조하냐면 학생들의 학업적, 발달적, 상호 개인적, 그리고 experiential, 경험적 삶이 twine이 얽히다라는 거야. 서로 얽히다, 서로 얽혀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coupled랑 entwined는 비슷한 유의어 관계죠. 그래서 교육과 애들이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꼭 강조를 해달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알겠지? 그래서 오늘날 아이들이 진정으로 이 세계화 무대에서 성공하려면요, 얘네가 반드시 교육이랑 그 다음에 지들이 서로끼리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걸 가르칠 줄 알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문법적인 포인트는 항상 등위 접속사 보면 친구 잘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대 같은 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대 저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죠? 그래서 요거 잘 보세요. 그래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깨우치고, 그러니까 인지하고 강조한다. 이거를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는 지금 다 타동사 아닙니까?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쉽게 얘기하면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승장 이거 진짜 바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너네 내가 해석을 시켰는데 뜸들이면 안 돼.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 바로 그냥 팍 치고 나가야 돼. 알겠지? 만약에 본인이 정리를 하면서 얘기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면 그거 빨리 고치셔야 돼. 수능에서 정말 하딩에 도움이 안 돼요. 너네 통번역 학과 갈 거 아니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가르친 게 다 무용인 거야. 너네가 바로 본능적으로 파바바박 갈 수 있게 가르치려고 어순대로 하라고 내가 이렇게 한 건데, 너네가 분석을 하고 구문을 한국식으로 맞춰서 다시 재조정하는 일을 하면 이거 다 물거품입니다. 알겠죠? 그럼 절대로 70분 안에 못 들어와요. 지금 수능. 됐죠? 42번. 자, the advocates of the free market economy argue that to be left to itself, unhindered by state intervention, the market will deliver maximum good to society.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봐봐. advocates는 채원아 무슨 뜻? 옹호자죠. 이거 단어 좀 봤지? 아마 외웠었을 거예요. 자, 옹호자들인데 누구의 옹호자들이냐면 free market economy, 자유시장 경제의 옹호자들이래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하고 이제 여기가 문제야. To be left to itself. 이게 뭐지? 호연이 뭐야 이거? 얘 어떻게 해석해야 돼? 남겨지는 것? 그러면 주어입니까?
어떻게 하시라고요? 누군데요? advocates, 그러면 advocates들이 남겨져야 된다. 그럼 잘 봐.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의미상의 얘랑 같다는 거네. isF니까. 근데 advocates는 사람인데 isF가 맞습니까? 할 거면 themselves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네 이거 의미상조 잘 찾아야 돼. 야 누구야 이거? 누가 남겨줘야 돼? 그 자체로.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 요거야 요거. 자유시장 경쟁자들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자유시장 경제가 남겨져야 된대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냅둬라는 뜻이야. 그 자체로 냅둬라. 하이드가 방해한다라는 뜻이야. 언이 붙었으니까 지금 분사구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PT 썼으니까 수동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해받지 않은 채로라고 하시면 돼요. 방해받지 않은 채로 by state intervention. state는 여기서 국가라고 하시면 돼요. 국가의 개입에 방해되지 않은 채로 그 자체로 놔둬야 된다. 내비둬야 된다. The market will deliver maximum good to society.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deliver, 나를 것이다, 조달할 거다, 최상의 가치를 사회한테 준다라는 거예요. 경제학 혹시 경제하시는 분? 통합사회나 통합사회에서 했을 때 자유방임주의 배운 적 있지 않아? 자유방임주의, 이거 자유방임주의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 배운 적 있죠?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왜 얘기했냐면,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린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있으면 알아서 가격이 형성되고 시장 거래가 알아서 이루어지니까 그냥 시장한테 맡겨라. 국가는 나대지 마라라는 뜻이에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그게 자유방임주의고,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쭉 이끌고 왔다가 대공황 터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진짜 좆되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혼합경제 체제로 간 게 지금의 자본주의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프리마켓을 옹호하는 사람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옹호자는 냅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방해받지 않은 채. 그러니까 이거랑 이건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알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의미상의도 잘 찾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유시장 경제가 알아서 냅둬줘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은 저 앞에 의미상의 주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의미상의 주어 얘가 겹치니까 지금 생략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가운데에 들어갔을 때 분사구문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수동이니까 뭐뭐 된 채로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사구문 쉽게 얘기하면요, 능동이면요 그냥 다 하면서라고 하시고요, 수동이면 뭐뭐 된 채로라고 해석하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패턴을 하세요. 눈치채셨겠지만 42번부터는 분사구문 공부하시면 됩니다. 분사구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디테일링을 지금 해드릴게요. 분사구문을 조금 디테일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사구문의 쓰이는 형태가 좀 있는데 한번 일단 잘 보세요. 이거 다 지워도 되죠? 우지가 내가 분사구문 어디서 가르쳤니? 고도할 때. 혹시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런 적 없다니까요. 네. 영화 어디였어? 기억나? 오늘 담배한테 여기가 어디야? 아니었어요.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승정아 어디야? 전혀 기억나지 않는 표정이고요. 자, 윤재. 축약? 축약이죠. 축약은 줄인다는 거잖아.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 축약, 준동사를 이용한 축약.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네가 문장을 구성할 때 의존해서 내가 가르쳐줬지. 기본적으로 문장을 길게 늘어뜨릴 때 쓰는 게 관계사, 접속사, 전치사라고. 그래서 접속사를 써서 부사절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문장을 이어주는데, 문장을 접속사를 쓰면 귀찮은 게 여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일단 문장이 길어질 거고요. 주어 동사 꼽사리 끼니까.
그 동사 수일치, 시제일치 시켜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존재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딱 하나로 준동사로 축약을 시켜서 즉 동사를 하나 쓰고 꼼수로 문장을 이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략화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만나자마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능동이면은 뭐뭐 하면서라고 하시면 되고 수동이면 즉 PP를 썼으면 뭐뭐 된 채로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패턴이 몇 가지가 좀 존재하는데 그 패턴을 좀 볼게요. 첫 번째는요 콤마 없이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콤마가 없이 그냥 난데없이 명사 뒤에 pp나 ing 들어오는 경우 있지. 그럼 너는 아마 내신할 때 대부분 꾸며준다 이렇게 배웠을 거야. 이거 그냥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분사구문이라서 얘는 그냥 예외 없이 싹 다 100%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뭐뭐 하면서라고 하시면 돼요. 하면서 뭐뭐 된 채로 싹 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콤마가 없으면. 이제 두 번째부터는 양상이 좀 달라져요. 너네가 제일 흔하게 알고 있는 분사구문의 형태가 이거잖아. 분사구 맨 처음에 쑥 나오고 주절 이렇게 되는 경우, 그죠? 이렇게 해서 분사구가 맨 앞에 나오는 경우, 맨 앞에 나오면요 70%만 뭐뭐 하면서 뭐뭐 된 채로라고 해석하세요. 나머지 30은 뭐냐? 너네가 그 분사구문 하면서 배웠던 뭐뭐 때문에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거 뭐뭐라면 만약 뭐뭐라면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맨 앞에 있을 때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가는데 분사구가 난데없이 가운데 낀 경우 있죠? 지금 이것처럼 지금 가운데 가운데 낑겼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면 얘는 싹 다 100%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뭐뭐 하면서 뭐뭐 된 채로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좁으니까 여기다 그러니까 분사구가 가운데 있을 때요.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분사구가 맨 뒤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맨 뒤에 나오면 70은요 다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결과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결과 느낌으로 분사가 맨 뒤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인과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주절에 제가 절해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생겼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인과관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30%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여기 닭곱살이 껴있는 게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하면서라고 하라고 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냥 분사문 봤을 때 하면서라고 하면 돼. 근데 했을 때 어감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이걸로만 뒤집으시면 돼요. 그리고 분사문 맨 뒤에 있을 때는 대부분 다 결과적인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그럼 분사문을 저렇게 해서 다 패턴화하고 공식처럼 외워야 되나요가 아니라 그냥 니네가 패턴에 익숙해지면 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사구가 뒤에 왔을 때 그냥 알아서 어련히 결과적으로 해석하게 될 거고요. 그냥 하면서로 구축을 하고 해석을 하시면 어련히 문맥에 따라서 너네가 다양하게 갈라서 맞춰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복습하면 알아서 생긴다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너네가 분사구문을 제대로 익히기 전이니까 제가 패턴을 먼저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렇죠? 43번. 43번 볼게요. 자. 서영아 내가 find 어떻게 하라고 했죠? 뜻? 알게 되다라고 했죠? 그래서 find는 뭐뭐를 알게 되다라고 해석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The hospital system 병원의 시스템이 to는 얘는 어떻게 하라고? 계세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승장이
지나치게. 부정으로 하시라고 했어요, 네, 분명히.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알게 돼요. 병원의 시스템이 지나치게 impersonal. 이거 단어 외웠지? 부정 뭐야 이거? 비인격적, 그러니까 비인간적이다라고 하시면 돼요. 너무 지나치게 비인간적이래. 뭐 하는데? help them, 그들을 돕는데. them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뭐야? 병원비 없어서 지금 쩔쩔매는데 병원비 밀렸다고 그냥 내보내는 거,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례. 그래서 너무 비인간적이어서 그 사람들이 cope with는 대처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딱 이런 거야.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각국의 수장들이 모였다라는 느낌을 줄 때 cope with를 보통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뭐를 대처하냐? trauma of finding out.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병원 시스템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내신 할 때 이렇게 했었던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오형식은 그냥 주어가 두 개의 문장이라고. 지금 이거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원형 부정사 B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원형 부정사 준동사죠.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자, 그리고 형용사잖아. 형용사는 누구 친구라고요? 명사 친구는 명사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형용사야. 알겠지? 그래서 지나치게 비인간적이 돼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데 그 트라우마는 뭐냐면 finding out, 알게 되는 거죠. 뭐를 알게 되냐면 그들이나 친척이 has cancer, 암이 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듣기만 해도 충격적인데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병원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너무 잔인하다 이 얘기하려고 한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to 어떻게 해석하라고? 무슨 지나치게라고 하라고. 제발 to 너무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뭐라고 해야 돼? 지나치게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수능에 진짜 뻑하면 나와.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이거 지워도 되지? 지운다? 자, 44번. The volunteers are so vital a part of the nation's economy, social atmosphere, and overall well-being as to relieve a huge burden from the public sector and promote a mood of cooperation in the community. 그 자원봉사자들은요, so vital,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라고 하시면 돼요. 아까 to는 지나치게라고 하시고요. 이제 이거는 긍정적인 어감을 해석하시면 돼요. vital은 메디컬 드라마 좋아하시면 많이 듣죠? 바이탈 체크라고 하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바이럴은. 그래서 엄청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원봉사자는요, 엄청 중요해요. 니네가 여기서 딱 봐도 자원봉사자를 핵심 소재로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죠. 자원봉사자는 엄청 중요하거든요. 한 국가의 경제 부분으로, 그리고 사회 분위기,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 행복에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중요하다고요. 알겠죠? 긍정이죠. S2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준사 이거 내신할 때 본 적 없어 이거? 아 없어? 기억이 안 나요? 채원이는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게 이거랑 똑같아. 이거 좀 잘 봐. 내가 아까 얘기했지. 접속사, 이거 접속사잖아. 접속사를 어떻게 하면 쓰지 않을까? 접속사로 썼던 거를 지금 어떻게 해요? 투부정사로 돌렸잖아. 그래서 준동사를 통한 축약이야 이거. so as to는요. 그래서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이거 그냥 투부정사예요.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as to relieve a huge burden. 그래서 엄청난 부담을 relieve, 경감시켜주고요. from the public sector, 공공 분야에서. 그리고 promote. 조사에 고정하면 바로 뭐하라고? 그래서 경감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하도 한다? 촉진시키기도 한다. A mood of cooperation. 내가 발음 잘해라. cooperation이라면 안 돼. cooperate라고 해야 발음 듣기 들려요. 협력이라는 뜻이죠. 협력의 분위기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역사회에 대해. 이거 딱 지금 코로나가 아닙니까?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각지의 어때 은퇴한 의사, 은퇴한 간호사 그리고 그 외 나머지 모든 일반인 봉사자들이 싹 다 공공의료 분야 가가지고 자원봉사했잖아. 지금 2년 넘도록 그죠? 그래서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가 그래서 중요하다고요. 왜? 대가를 바라고 일을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비용은 덜 들고 그러면서 베네핏 얻게 되는 이익이 크죠.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얼마나 많은가가 그 국가의 경제력을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특색은 없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45번까지 하고 좀 45번까지 하고 좀 쉬자. 조금만 버티세요. 자, a new metaphor initially makes people reflect. reflect 기본적인 뜻이 뭐죠? 반영하다. 자, reflect는요 기본적인 뜻이 뭐냐면 반사하다라는 뜻이야. 쭉 하면 탁 튕겨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 내가 딱 빛을 쐈을 때 반사해서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게 reflect예요. 그러면 뭐예요? 윤동주 자화상 생각하면 쉽죠. 그러니까 내가 보려면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reflect는 기본적으로 해서 무슨 뜻이냐면 반성하다라는 뜻, 성찰하다라는 뜻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reflect on이라고 하면 이게 정확하게 이 뜻이야. 어떤 생각이 있어서 계속 쏘는 거야. 근데 그게 다시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reflect가 굽다라는 뜻이야. 다시 굽어서 나한테 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알겠지? 그래서 reflect on은 뭐뭐를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거 시라고 하면 안 된다. 참고로 엄매하신 분들 곰곰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새로운 비유는요 최초로 만들어요. 사람들이 reflect 하도록. 자, 원형 부정사죠. 원형 부정사 의미상대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새로운 비유는 처음에 만들어 사람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그것의 의미를. 그리고 나서 그러면 losing 동사 나왔지? 허연아 동사 또 나오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접속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준서 일단 분사구문 진입장벽 넘을 때 그냥 뭐라고 하라고 일단? 하면서라고 하랬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잃어버리면서 뭐? 그것의 novelty는 신선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대요? 신선함을 나중에 잃어버린대요. 뭐 함으로써? 인기를 얻음으로써. 그런 얘기 있잖아. 막 예를 들어 오징어 게임 이번에 핫했죠?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지금 또 핫해요. 여기서 고개 끄덕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시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년에 몰아보세요. 알겠죠? 저도 봤구나 벌써. 너네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한 6월까지는 꼼짝 말고 공부하세요. 아시겠죠? 공부량이 지금 부족해서 뒤처진 거 만회하셔야 되니까 지금은 어쨌든 그래서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래서 신선했잖아.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 이걸 어른들이 광고에다 때려 박아서 쓰기 시작하면 그거 내전하는 거라고 보통 얘네 얘기하잖아.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야. 처음에 그 비유적 표현 되게 참신하죠. 근데 그걸 자꾸 반복해서 쓰다 보면 이제 어떻게 식상해진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하면 유행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간에 분사구문 꼽살이 낀 거야. 알겠지? 그렇게 해서 그것은요. 즉 metaphor는 give birth 탄생을 만든다는 뜻이니까 생명을 불어넣는다. 새로 만든다는 뜻이야. 새로이 만들어요. 유사한 유형의 비유적 표현을. 그래서 파생해서 또 다른 말들을 계속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쭉 계속 어떻게 신선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간에 분사구문 꼽살 끼면 그냥 다 하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reflect on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13분이니까 18분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한번 쉬었다 오세요. 여기 강의 다 들었어?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 4, 5번 누웠어요. 네, 30분. 우리가 저희 지금 공백을 4번? 5번까지 밖에 안 나왔어?
내 교과서만 좀 만들고 잘해. 그리고 그 뭐지? 통합부는 모르겠어. 응? 통합부 모르겠어. 아 그래? 그럼 잘했어. 유민이 다 들었어? 내일까지잖아. 네 개 남았어. 내일 강 남았단 거야? 그러면 그 수요일은 들어갔겠네. 네, 그거 귀납 무슨 수학? 수학적 기납과? 네, 그거 남았어. 근데 그거 하나 남았는데 네 강이나 남았다고? 아 이게 내 문제 풀이 강의도 있어. 아 시그마도 다 했겠네 그럼. 점화식도 했고. 점화식이 없어 혹시? 점화식이 전에 교육 과정에 빠지긴 했는데. 아 점화식 뒤에서 배우는. 수연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그거 어려운데. 원래부터 니네 수능에서 없어졌는데 학생들은 내신이 그치? 그렇게 얘기해줬어 혹시? 그러면 쌤 안 해도 돼요. 버리셔도 돼요. 근데 대신해서 나오니까 알아주세요. 쌤은 어때? 재밌었어? 재미없어? 신기하네. 그래? 보통 수요일이 재밌다고 하는데. 딱 지금 시험하고 있었구나. 여기까지 할 수 있지? 그러면 다음 주부터 뭐해? 수초할 거야? 수학도 끝나면 유랑 수능하면 그쵸. 그거 하면서 그러니까 수원은 유랑하고 수투를 18점을 한다. 그것도 나쁘지. 그럼 공부 두 배로 느는 건 쉽게 얘기해.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내일 그다음 목요일까지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나가지고 시간이 많아. 알겠습니다. 수투 들어가면 얘기해줘. 자 이제 공부하자. 46번부터 봅시다. 사장님 내신 하니? 내신 공부하는 거 아니야? 너 혼자 하는 거야? 또 공부 뭐 했는데? 그러니까 뭐 과목 생일. 자, being employed on a less secure footing and receiving lower grants than their male colleagues
Women in the field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often face discrimination. 자, being PP죠. 그러니까 PP네. 그러니까 된 채로라고 하시라고요. 알겠죠? 자, 고용된 채로 덜 안정적인 footing. footing이 말 그대로 뭐냐면 푸시 이렇게 발이잖아. 그러니까 입지라는 뜻이야. footing은. 알겠죠? 그래서 입지라고 하시면 돼요. 자, 당연히 less니까 호연아 금이었구나. 그럼 얘 지금 부정적인 거 얘기할 거야. 알겠지? 자, 고용된 채로 덜 안정적인 입지에 그리고 receiving이라고 해 있네. 우진아 이거 보자마자 뭐 해야 된다고? 아니 뭐. 진짜. 그러면 얘는 뭐야 이거? 동명사. 오케이. 배경아 뭐야 이거? 동명사. 예원아 이거 뭐야? 분사구문? 왜? 이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입지가 그러니까 덜 안정적인 입지에 고용된 채로 그리고 받으면서 더 낮은 그랜트. 그랜트는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보통 연구원들 보면 그 연구비 나오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연구비를 찔끔 받는다는 거죠. 조금 받는다는 거죠. 누구보다 그들의 남자 동료들보다 colleagues는 동료죠.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OECD 국가 중에 남녀 임금 격차 압도적 1위예요. 압도적. 다른 선진국 다 처마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맞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 여성들에 비해서 돈도 조금 받고 입지도 후달린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남자들은 다 정규직인 반면에 여자들은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사란 말이야. 분사는 바로 뭐 나와야 돼요? 분사는 바로 뭐 나와야 돼? 의미상이 좋아. 앞에 없죠. 왜? 얘니까 그래요. 알겠지? 아 여자들은 그래서 in the field science 과학, 공학, 기술 분야에 있는 여자들은 often face discrimination. discrimination은 서영아 무슨 뜻? 차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요거 얘기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네가 less CQ에서 이미 이거 부정이구나라는 거 눈치채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사회 문제 제기하려고 쓴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분사구문 항상 진입할 때는 뭐뭐 하면서 뭐뭐 인체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용되면서 그리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알겠죠?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유기인합니다. 됐죠? 그래서 분사구문 첫째로 분사구하면 앞에 있는 경우 좀 본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거 볼게. consider가 방송하다 무슨 뜻이니? 고려하다죠.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타동사죠. 그럼 하나만 여쭐게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죠. 그럼 considered 한 다음에 명사이네. 승자 이거 어떻게 쓴 거야 이거? 그럼 고려했다. 주요 시인을이라고 하면 되나? 저는 아니야? 그럼 왜? 그럼 뭐야 이거? 이거 PP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쓰니까요. 그죠? 수동되면 수동 누구 입장? 누구 입장에서 쓰는 거다? 수동태는? 그 목적어 즉 피해자. 그래서 얘가 앞으로 끌려갔을 거냐 수동이니까 PP니까. 그러니까 요거만 남는 거예요 지금 저거. 알겠죠? 먼저 PP네요. 아무것도 없네. 그럼 저거 유민아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이거? 응?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민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걸 분사구문으로 갖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분사구문인 이유가 여기 빈이 생략돼서 그런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being considered 그러니까 주어가 없는 의미상의 주어가 없는 이유가 여기 에밀리 디킨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에밀리 디킨슨은 미국에서 영미권에서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이폰 쓰시는 분들 애플 TV 가시면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해서 이 사람 전기 만든 영화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오늘날에 오늘날에 하시면 돼요. 오늘날 여겨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날 여겨집니다. 주요 시인으로 19세기의 에밀리 디킨슨은 근데 언제냐면 과거에 안 알려졌대요. Literary 문학 세계 during her lifetime 그녀의 생애 동안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치?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겨지는데 그에 관한 에밀리 디킨슨은 과거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문학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갑자기 PP가 난데없이 나온 건 분사구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다음 48번 이것도 봐봐. discover 타동사잖아. 근데 뒤에 목적 없어. 이거 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거 시간을 나눈 부사죠. 그래서 이것도 PP예요. 앞에 의미성의 주어가 없다라는 거는 그냥 뒤에 있는 주어랑 같으니까 그냥 너네 뭐라고 하는데 발견된 채로라고 하시면 돼요. 발견된 채로 그저 150년 전에. 그리고 요거는 준사 이거 뭐야? 분사구문 또 나온 거야. 그래서 제조된 채로 commercially 상업적으로 just half the long 그 길이의 절반으로. 그러니까 150년이니까 이거 75년 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50년 전에는 발견됐고 75년 전에는 이게 상업적으로 제조가 됐대요. 그제서야 이제 주어를 알려주네. 알루미늄은 오늘날 랭킹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순위를 차지합니다. Behind only iron and steel. 뭔 말이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몇 등이라는 거야 이거? 3등이죠. 3위라는 뜻이야. 그래서 아이언이랑 스틸이 각각 1, 2위인 거고 그래서 3위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3위를 차지한다는 거니까 자 불과 발견은 150년 전에 됐고 생산은 75년 전부터 했는데 벌써 알루미늄이 세계 소비되는 3위의 물질 중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주 사용되는 물질로 급변했다라는 거를 얘기하려고 지금 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오직 아이언이랑 스틸 뒤에만 있다라는 거니까 3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2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Among metals serving humankind. 자, 뭐 사이냐면 metals, 그 금속류, 이 금속류가 인간을 serving, 서브해 준다니까 뭐라 해야 되지? 서브를 맨날 서비스 이렇게 영어로 쓰니까 한국어로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냥 돕는다라고 하세요. 저는 돕는다라고 했었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 그냥 전치사잖아. 전치사하고 지금 명사 나온 거잖아. 그리고 준동사 나왔죠? 그냥 이거 주어 동사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얘가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근데 얘는 즉 금속류는 돕습니다. 인류를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인류를 돕는 금속류 중에 벌써 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간 내로 빨리 성장한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려고 쓴 글입니다. 알겠죠? 자 49번 볼게요. 얘는 뭐냐는 거야. 얘는 좀 중요해요. 얘는 어렵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만큼이나 되는 문장인데 자 이거 뭐야? 어떻게 해석해? 한번 해봐. 자 take over는 점령하다라고 차지하다 점령하다라고 하시고요. 자 얘기하려고 했지. 해봐. 응? 골치골이라고 해석했어. 뭐라 했다? 이책과? 골치골. 골칫거리? 그 예전에 뭔가 그런 걸 스테이크 오븐
take over 골칫거리로. 그냥 그렇게 해서 자.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돼. 이거 해석 안 되면 수능 때 위험해요. 맞으셨으니까 한번. 어떻게 했어? 이거는 사람의 손으로 수행하는 기회가 전략이 답 찍었어? 왜 이렇게 100% 정확해? 정확하죠?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순까지 완전히 대응 잘해서 완전히 잘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예원이가. 자, 이거는 그러면은 일단 수능에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 내가 늘 얘기하잖아. 준동사는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의미상의 조를 가지니까 이렇게 가라고 했잖아. 그죠? 그럼 이것도 봐봐. having taken over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분사를 완료형으로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료로 썼을 때 have 할 때 이거 have 그러면 내가 맨날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완전이라고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준동사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계가 완전히 차지했다. 일을. 퍼폼이 수행하다지.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 없네? 이것도 뭐야? 이렇게. 알겠죠? 어순대로 가볼게요. 기계가 완전히 차지했다. 일을. 근데 그 일은 이전에 수행되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그런 후에 laboring jobs.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이라는 labor는 몸 써서 하는 일을 labor라고 그래요. 그래서 laboring job. 몸 써서 하는 육체적 노동은요. are becoming 되어가고 있어요. fewer 더 적게 each day, each year 매년. 자, 우리 해부 PP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봅시다. 해부 PP는 말 그대로 뭐냐면 PP가 준동사잖아. 순간 준동사는 뭐를 갖는다? 기본적으로 의미상의 조를 갖고 그 자체는 뭐를 갖는다? 시간 정보를 갖는다. 근데 PP가 갖는 시간 정보는요 완전히 끝나는 거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나한테 끝난 PP 상태 뭐예요? 대학을 졸업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중학교를 졸업한 거겠죠? 저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 대학교는 이미 졸업한 거니까 그건 PP 쓰면 돼요. 그래서 I'v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다 PP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이미 다 끝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정보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사구문 특히 앞에 완료형 나오잖아?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뭐냐면 이거 과거 정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선 먼저 일어난 거고 얘가 그 뒤에 일어난 거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해석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완전히 동사하고 난 후에라고 하시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패턴화 하시면 좋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시점이 이 주절이잖아. 주절의 시점에서 먼저 그 전에 일어난 거 얘기할 때 쓴 게 완료예요. 그래서 대부분 분사구 완료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뭐뭐가 일어난 후에라고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해석을 할 때 기계가 완전히 점령한 후에 일을. 근데 그 일은 이전에 인간의 손에 의해 수행되었던 일들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했던 일을 싹 다 기계가 대체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노동하는 즉 육체적인 노동은 점차 fewer 더 찔끔이라는 뜻이죠. 더 찔끔. 내가 few랑 little은 약간 어느 정도 하지 말라 했죠. 이거 둘 다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찔끔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few 하니까 더 찔끔이라는 거잖아. 더 줄어든다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기계가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다 대체했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은 더 심각한 게 뭐예요? 더 심각한 건 지금 너네가 문제는 올해 다 지났다 칠게. 내년에 알바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20살 되면 여행 가야 되고 놀러 가야 되니까 알바를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알바 자리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지금 알바를 거의 못 구해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떻게 했냐면
니네가 후곡도 생각해봐. 내가 후곡에서 커피를 자주 사 먹는 데가 저기 백다방이랑 여기 그 컴포즈 커피랑 저 공차거든. 백다방 요즘 안 가서 모르겠는데 컴포즈랑 80은 싹 다 뭐예요? 기계 키오스크 도입했죠. 그래서 키오스크로 결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알바를 못 구해 지금. 맘스터치도 그렇고 맥도날드도 그렇고 KFC도 그렇고 싹 다 키오스크로 바꿨잖아. 인건비를 좀 줄이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비대면을 요구하는 코로나 시대에 더 가속화가 됐고 이제 뭘 위협하고 있냐면 육체적인 노동에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인간의 판단이 들어가는 일까지 기계가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AI가 정말 꼽사리 껴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마켓에 들어가는 게 취업하는 게 얼마나 남았지? 지금 18이니까 남자들은 한 10년 남았고 여자애들은 한 7, 8년 정도 남았네? 그러면은 지금 2028년, 29년 이때부터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얘기들이 다 깨지기 시작할 거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내년부터 내연기관 있죠. 가솔린이나 디젤 이런 차들을 아예 못 팔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지금 전기차니 뭐니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그런 거 보급화되기 시작하면 택시 다 날아갈 거고요. 전기차가 진짜 무서운 게 내연기관차 기본적인 그냥 휘발유차는 부품이 3만 개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기차는 1,500개인가밖에 안 들어간대. 그러니까 그러면 정비하시는 분들 다 날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이 좀 있으면 엄청 크게 바뀐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기계가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넘어서 인간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까지 다 침범하고 있는데 하필 그게 문과들이 취업하는 중간 관리자, 중간 상무자 역할인 거거든요. 문과 여러분들은 빨리 기술을 배우셔야 할 겁니다. 네, 다 뇌피셜입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게 진짜 무서운 게 아무도 몰라요. 변화하는 게 생각해봐. 지금 스마트폰이 훨씬 불러일으키기 애플이죠. 근데 애플 컴퓨터 만들던 회사잖아. 핸드폰이랑 전혀 무관했어. 노키아가 그 처음에 스마트폰 애플 발표했을 때 지랄하네 막 이랬어 거의. 니네 해봐. 핸드폰도 못 만들던 애들이고 스마트폰 그거 어차피 애들 장난감으로 전락하겠지 뭐 했는데 지금 노키아 개박살났죠. 그냥 망했잖아. LG도 지금 세계 3위였는데 핸드폰 제조 LG도 망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꿋꿋하게 버틴 게 지금 삼성 하나잖아. 그러니까 삼성 빼고 싹 다 망한 거예요. 모토로라부터 해가지고 싹 다. 그죠? 근데 지금 애플이 또 무슨 짓거리 하고 있냐면 쟤네들 차 만든다고 지금 깜치고 있거든. 근데 지금 차 만드는 회사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차랑 핸드폰이랑 같냐 싶게 지금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제 지금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른들도 모르고 니네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아무도 모릅니다. 니네는. 그래서 본인이 나는 이거 하겠다라고 마음먹었으면 그냥 그거 지르세요. 세상 어차피 바뀔 거니까. 자, 50번. 형용사네. 은재야 이거 형용사 그냥 맨 앞에 나오는 게 말이 돼? 뭐야? 어? 이거에 분사네? 분사구문이요. 분사구문. 그리고 앞에 아무것도 없죠. 명사 아무것도 없죠. 의미상의 주어는 뒤에 있는 주어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다. 그들 스스로와 그들의 능력에. 그런 아이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신 있어요. 자기 스스로와 자기들의 능력에.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은 누구냐면 have high self-esteem. 높은 수준의 자존감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가 더 뭐 할 가능성이 높냐면 그들의 잠재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 긍정적인 키워드인 거죠. 오케이, 긍정이라고 하시면 돼요. 뭐가 높으면 자존감이 높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자기의 능력을 믿는 거고 그래서 성공한다는 거죠. 알겠죠? 본인이 정시로 성공하고 싶다면 자존감을 높이시면 되고 자존감이 높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성적을 올리면 되겠죠? 그럼 성적이 오르도록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그거 잘 하셔야 돼요. confidence 나왔다고 해서 중간에 분사 구문이니까 그냥 동사처럼 가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 있어요. 근데 자신 있는 이런 애들은 또 누구냐면 이렇게 하는 식으로 관계절도 이렇게 어순대로 쭉 가시면 되고요.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가 더 잠재력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됐지? 자, 51번.
자, with 분사 구문을 배운 적이 있으실 거예요. with 분사 구문은요. 예, 간단해. with니까. 이거 전치사죠? 전치사 중에 당연히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명사가 나오고 바로 여기 분사 나오는 거예요. 아니죠. 자, 그러니까 분사니까 명사 분사 뭐 있어야 돼? 그게 누구야? 예. 알겠죠? with는요 전치사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두 개가 같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쓴 게 with예요. 그래서 함께라고 너네가 보통 해석을 많이 한 이유가 그거고요. 그러면 같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사구문 항상 동반돼야 되는 게 같이잖아. 그러니까 동사 두 개라는 뜻이잖아. 이 동사 두 개 엮을 때 쓴 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성립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분사구를 뭐로 치환하는 거야? 전치사구로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잘 봐. 분사구 아까 봤을 때 30%는 되게 다른 뜻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뭐 원인일 수도 있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만약 뭐뭐라면 이런 식으로 하잖아. with를 쓰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냥 뭐뭐 하면서라는 뜻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뜻을 하나로 고정하는 거야. with 자체가 같이 일어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너네 요거는 싹 다 뭐라고 해석하시면 되냐면 분사가 현재 분사네요. 그러면 하면서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과거 분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예외 없이 100%입니다. 얘 자체가 함께 일어난다는 뜻이니까. 알겠죠? 이렇게 패턴 정리하시면 돼요. PP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 ethnicity는 이거 민족, 인종이라는 뜻, 인종 내지는 민족이라고 하시면 돼요. 엄청 많은 인종들이 표현된다. 미국에서. 미국 엄청 많잖아. 엄청 많은 인종들이 무리를 지어서 살고 있는 게 미국 사회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인종이 표현된 채로 미국 안에서 you can, 당신은 뭐 할 수 있다? explore, 탐험할 수 있다. 그리고 with 구문의 장점이 뭐냐면 with 구문 장점 봐봐. with는 전치사라서 뒤에 무조건 명사 써야 되죠. 그리고 봐봐. 여기 명사랑 여기 주어랑 다르죠. 이런 식으로 의미상의 주어가 서로 상이할 때 주어가 다를 때 with 쓰면 정말 편합니다. 왜? 어차피 전치사라서 명사를 명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서로 다른데 같이 일어나네. 그러면 with 구문을 쓰면 편한 거죠. 이해됐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요 탐험할 수 있어요. 외국 문화를 뭐하지 않은 채로 going very far, 엄청 멀리 가는 거 없이 그냥 미국에 있으면 모든 걸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 가면 코리아타운도 있고 차이나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 민족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문화를 겪고 싶으면 차이나타운 가면 되고 일본인들 문화를 겪고 싶으면 그냥 일본인들 모여있는 타운 가면 된다. 이 얘기하려고 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 잘 봐.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 아니겠어요? 미국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기 때문에 너는 탐험할 수 있어요. 멀리 가지 않은 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과관계로 보시면 되겠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52번. 제가 저 위에 어드미팅 대에다가 뭐를 쓸 거냐면 P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외워주시면 돼요. 어드밋이 뭘까요? 준서야 어드밋 뭐야? 어? 인정하는 거. 그죠? admitting that 대절이야를 인정하면서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패턴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뭐라고 해놨어? 내가 아까 30%의 경우가 있다고 하면서 뭐뭐에도 불구하고를 가르치는 적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패턴화를 하실 때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인정하지만이라고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외워주세요. 아니 이거 되게 많이 써. 특히 어디서 제일 많이 쓰냐면 사설,
신문 사설 이런 데서 아주 미친 듯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을 기본적으로 너네가 알고 있는 연결사가 다 분사구문에서 파생된 경우가 많거든. 특히 뭐 now that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표현이 되게 많은데 요거는 admitting that 대절이하라는 걸 인정을 하지만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 그러니까 이가 기본적으로 뭐랑 똑같냐면 양보절이랑 똑같아요. 아니 이런 거죠. 승정이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고백을 했다 칩시다. 근데 리액션이 승정아 너는 정말 친절하고 자상하고 다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너랑 못 사귈 것 같아. 고3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승정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결국 나 너랑 사귀기 싫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뭐에도 불구하고는 앞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할 때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admitting that을 보자마자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주절이 핵심이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패턴하면서 하셔야 되는 건 주절이 핵심이다. 그래서 인정하지만 홈스쿨링 뭔지 알죠? 집에서 공부하는 거요. 홈스쿨링이 is gaining in popularity. 인기를 얻고 있는 거 그래 인정할게. 그러면은 여기까지 딱 봤을 때 채원아 그러면 이 필자는 홈스쿨링을 좋게 표현할까 나쁘게 표현할까? 왜? 왜 나쁘게? 선 인정 후 빠졌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거 패턴을 해준 거야. 지금 채원이가 얘기한 게 정답이죠. 선 인정 후 깐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래 홈스쿨링 그럼 이거 누가 봐도 키워드죠. 홈스쿨링 인기 없는 거 알겠어. 오케이 알겠는데 이거 안 좋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딱 파악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홈스쿨링은 부정이겠구나라는 거를 여기서 추론하실 수 있어야 돼요. 딱 여기 읽자마자 알겠죠? 그래야 독해 실력이 올라가요. 자, in many studies 이 지금 얘 또 심지어 뭐 했어요? 연구 끌고 왔죠. 자기 주장 신빙성 올리려고. 많은 연구에서 이것은요 완전히 보여줬어요. 뭐라 보여줬냐면 students 학생들은 benefit more 더 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어디서? classroom setting 클래스룸 세팅에서. 그러면은 홈스쿨링은 더 이상 키워드가 아니죠. 이제 얘로 넘어왔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클래스룸 세팅이 더 도움이 된다는 거잖아. 여기가 핵심이라고요. 알겠죠? 홈스쿨링 좋아 대단한 거 알겠어. 너 근데 애들은 학교 가야 돼가 핵심이에요. 알겠죠? 내가 수능 강의만 하다 보니까 내가 가르친 제자 중에 어떤 영상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었냐면 정시 공부에 학교 도움이 안 되니까 저 자퇴하려고 했던 애가 3명 정도 있었거든. 그 중에 1명은 진짜 자퇴했고요. 2명은 안 했거든요. 그 3명은 다 내가 공통적으로 뭐라 했냐면 해? 라고 얘기했어요. 해도 돼. 왜냐면 학교가 실제로 근데 진짜 정시 공부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한 명이 그 했던 애가 21살이거든 지금.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 했냐면 후회된대. 대학 다녀. 지금 대학생이야. 대학생인데 왜 후회된다라고 하냐면 고등학교가 공부만 있어? 공부만 있는 건 아니잖아. 사실 수학여행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사실 고등학교 친구는 좀 달라 많이. 윤재랑 승관이 많이 친해? 둘이? 그래. 왜 안 친한 거 같냐? 그러니까 고등학교 친구랑 대학교 친구는 조금 다른 게 고등학교 친구는 뭔가 좀 30살이 돼도 좀 다른 그러니까 19살 같아. 19살, 18살 같고요. 그냥 만나면 하는 얘기가 그냥 어른이 돼도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주는 친구는 고등학교 가서만 사귈 수 있거든요. 초중등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또 그래서 고등학교가 주는 즐거움이 또 있어서 저는 하라고는 하지만 공부 때문에 무조건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항상 첨언을 해주는데 그놈이 지난주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후회된다고. 왜 후회하냐면 대학을 갔는데 세상에 코로나 터졌잖아. 친구를 몰라. 선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냥 어쩌다 보니까 지금 2학년 된 거죠. 근데 그래서 술을 먹고 싶은데 대학 동기를 모르니까 친구를 펴도 고등학교를 졸업 안 했으니까 친구가 아예 없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되게 후회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너네는 뭐 지금 자퇴를 생각할 이유가 절대 없죠. 고3까지 다 왔는데 자퇴해봐야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학교 멀쩡히 잘 다니시고 졸업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홈스쿨링에 비해서 이건 압도적으로 클래스룸이 가질 수 있는 이점인데 저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학교는 다녀야 된다. 왜냐하면 since the interaction and dialogue 이제 나중에 since도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너네 since 하면 이래로랑 때문에 둘 때문에 지금 미치겠지. since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유래가 어디냐, 유래란 뜻이야. 유래, 기원, 알겠죠? 그래서 어떤 기원을 갖길래 이런 일이 있을까, 인과관계죠. 그래서 여기 since는 때문에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과관계죠. 왜냐하면 interaction, 상호작용이랑 대화, 다른 학생들이랑 하는 이런 상호작용과 대화가 만들거든요. stimulating learning, 자극적인 아이들을 자극할 수 있는 학습 효과, 학습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메링 대스는요, 패턴화 하셔도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내가 외우라고 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돼. 어떻게 하라고? 복습 10번 하면 자연스럽게 체화되니까 복습을 열심히 해서 익혀두라는 얘기지. 달달달달 암기하듯이 외우라는 뜻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봐야 어차피 수능 때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했죠? 자, 53번. 이건 좀 빨리 갈게요.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사실 이거 다음이 이제 대박 하이라이트죠. 일단 볼게요. Our happiness and our free self-expression,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자유 표현, 자기 표현은 is much more, 훨씬 더 많이 assured, 보장될 겁니다. 보장됩니다라고 하죠. 현재 시제니까요. 만약 뭐 하면 우리가 let go of, 놔주면요, and results, 결과를, 그러면 work toward your goals, 당신의 목표를 향해서 쭉 나아가세요. And don't be imprisoned. imprison이 뭐냐? prison 감옥이잖아. 그 안에다 둔다는 거니까 갇히지 말라는 뜻이죠. 갇히지 마세요. 그것들에 의해서. 뱀은 당연히 end results 얘기하는 거죠. 갇히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거네. 그치? 그러니까 결과만에 집착해서 이런 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갈 길 가라고.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알겠죠? 요거는 그냥 여기까지 볼게요. 사실 이거 왜 했냐면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 건데, 유나 가정법 누가 나타낸다 했죠? 조동사 누구? 오프슈만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if로 해가지고 여기 과거 시제 붙으면 거제서야 이제 이걸 가정법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if절이랑 가정법은 하등에 상관이 없다고.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이거 조건절 끌고 온 건데, 지금 조건절은 설명하기에는 그닥 중요한 이슈는 아니니까 53번에 요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54번부터가 중요해요. 자, 54번 볼게요. 아니네. 55번부터인가? 아, 59번부터인가? 가정법 59번부터네. 자, 그럼 54번 볼게. 자, 요거는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제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그 깊이가 차원이 다르거든요. 왜 그런지는 이 문장 보시면 얘가 딱 느낄 거예요. 자, by the early 19th century in England, 18세기 초기까지 영국에서 traditional concepts of marriage,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컨셉 개념은요, 가령 지금 짝대기 해가지고 예시들고 있죠. as an alliance, alliance는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 누구였더라? 태조왕건이었나? 그 고려 초대왕 자식이 29명이라 했었나? 뭐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런 거야? 결혼이 곧 권력 유지였으니까. 그래서 연합해서 이 족장 저 족장 다 연합시켜야 되려면 어떻게? 결혼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가족 간의 연합, pairing 짝짓는 거라는 뜻이죠. On the basis of wealth or birth. 그러니까 출생이라는 뜻이나 신분이라고 하시면 돼요. 신분이나 부의 기반을 두고 짝짓는 거. 아니면 arrangement. 이거 그러니까 엄마가 선 놔주는 거 있지. 맞선 봐준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정해준다는 거죠. Made by parents. 엄마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다 뭐래? 전통적인 개념의 결혼이었대. 그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자, 근데 그게 뭐? 완전히 바뀌었다. By the romantic notion of love. 사랑의 낭만적인 생각에 의해서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18세기 이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인 결혼관은 유지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돼요. 왜? 완전히 바뀌었다고 얘가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간파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뭐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요거에 의해서. 그렇잖아. 솔직히 예언이 엄마 아빠가 얘랑 결혼하라고 하면 걔랑 할 거야? 죽어도 안 할 거잖아. 너가 좋아하는 사람을 할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당연한 결혼에 대한 현대적인 생각은 쉽게 얘기하면 언제부터 생겼다는 거야? 18세기 초기부터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우리가 아는 결혼은 저때 생겼구나 라는 걸 너네가 알 수 있어야 돼. 왜?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으니까. 됐죠? 자, 55번. We are witnessing a tremendous change. 우리는요 목격하고 있어요. 엄청난 변화를 in consumer behavior. 소비자 행동에 있어서. That change, 저 소비자의 변화는 is being brought. 그러나 혹시 이거 어떻게 아니? 그래서 채원이 비슷한데 서양이 문제 초래하고 초래하다. 요거는요 사실 이 문장 왜 가져왔냐면 이거 좀 외우게 하려고. 제발 여기 문장 안 어렵잖아. 문장 안 어렵죠? 이거 왜 가져왔냐면 bring about은 모르면 수능 털리게. 저 수능 점수 안 받을래요랑 똑같은 거 알겠지? bring about은 뭐를 일으키다. cause랑 비슷한 뜻이에요. 그래서 저 변화는 일으켜지고 있어요. 기술과 기술에 의해 그리고 접근에 의해서. 근데 그 접근 잘 봐. 명사 나왔지. 근데 또 갑자기 난데없이 명사 나왔지. 이상하지 않아? 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왜 생략하냐면 너네가 상식적으로 봐도 명사가 난데없이 두 개가 병치돼 있으니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너네가 소위 얘기한 4형식 제어군요. 명사가 연달아 병치될 리가 없거든요. 복합어가 아닌 이상. 그죠? 그러면 어때? 누가 봐도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리고 접근인데 그 접근은 사람들이 가져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왜요? have가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잖아. 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갖는 접근권 뭐에? 정보에. 그러니까 소비자 변화가 왜 생긴다고? 첫째, 기술에 의해서. 그다음에 둘째, 사람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에 의해서. 그래서 얘가 원인, 얘가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자 변화, 소비자의 행동의 변화가 오는 이유는 기술이 발전했으니고. 그래, 기술 발전해서 얘 지금 뭐해? 만약에 가방을 사고 싶다. 내년 3월부터 새 학기니까 산뜻한 마음으로 고3 시작하고 싶다 해서 가방 살려고 하면 너네 네이버에서 가격 비교하잖아. 소비자 행동 변했죠. 옛날 같았으면 그냥 뭐 해야 되는데 백화점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골라야 되는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쿠팡 때문에 뭐 해요? 그냥 2월 28일에 구매해도 되죠. 3월 2일에 계약인데 2월 28일에 구매하면 3월 1일에 로켓 배송 되니까. 그죠? 소비자 행동이 많이 변한 거죠. 옛날 같았으면 당장 필요하면 가서 직접 사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냥 인터넷으로 손 깨작깨작 몇 번 하면 끝나니까. 그죠? 그거 생각하면 쉽겠네. 그지? 56번. 부터는 토요일 날 해야겠네. 56번부터는 토요일 날 하고요. 너네 드디어 대망의 59번부터 엄청 중요한 거. 결국 이 고도화와 전략화 훈련을 관통하는 가정법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그 토요일에 수업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로 꼭 웬만하면 꼭 와주셨으면 좋겠고. 자, 숙제는 31부터 35. 그 다음에 오늘 한 부분까지만 하시면 돼요. 복습하시고 체크하고 그 다음에 80번까지 해오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거 딕테이션 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3월 거 기본 유형 시점에서 딕테이션 해오세요. 이번 수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 유형 정답률이 99%였어.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틀리면 진짜 나락 간다는 소리 좀 오거든? 그러니까
금방하지 말고 3번까지 꼭 꾸준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수요일에 뵐게요.